요번 강의의 가장 커다란 덕성은 상당히 두껍잖아요. 뭐 그림 들어가서 물론 근데 글자도 되게 작고 그런데 한 7, 800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덕성은 이거 다 읽는 거예요. 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다 읽으시겠어요? 예? 아침마다 항상 그러죠. 아침마다 1시간씩 읽어야지. 근데 2, 3일 가면 안 읽죠. 그쵸?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안 돼. 다시금 또 앞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요. 그쵸?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다시 가서 거기서 또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떤 강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읽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소설 강의할 때도 맨날 강조하는 게 그냥 이 소설 강의에 제일 중요한 건 읽는 거다. 세상에는 뭡니까? 이름만 아는데도 내가 읽은 것처럼만 여겨지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예? 그래서 뭐든지 직접 읽는 거예요. 직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뭐예요? 뭔가 새로운 게 이게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예? 직접 자기하고 직대면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사실 원전 읽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보게 되면 이제 원전들은 잘 안 읽고 자꾸 이제 2차 문헌들 자꾸 읽는데 2차 문헌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워져요. 예?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워져. 이놈이 한 얘기 보면 만든 것 같고 저놈이 한 얘기도 들어보면 만든 것 같고 나중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인데 그거 해결하는 건 단순해요. 원전 읽으면 돼요. 원서. 예? 번역이 된 거라도 잘 번역된 그런 원전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교통정리가 돼요. 이렇게. 예? 교통정리가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자꾸 주변부로만 빙빙 돌면 예?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갈 곳을 모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 흥미를 잃어가고 이제 이러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강의는 사실은 제가 이 두 학기에 이제 걸쳐서 이거를 다 이제 읽어내려고 했는데, 이번 학기 그래서 8학기로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해놨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좀 제 스케줄에 변화가 생겨서 이번에는 5회만 하겠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또 이제 이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부 700페이지인데 그래서 어쨌든 읽어 나가면서 일단 계획은 2학기 정도에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읽으시면 이거 혼자 정말 꾸준하게 이빨 꽉 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험 본다 그래가지고 읽으면 다 읽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쉽게 써져 있고 또 그리고 뭐라자면 번역도 아주 잘 돼 있어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네이버 들어가서 쳐보고 구글 들어가서 쳐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읽으시면 혼자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저도 한번 완전히 훑어내는 그런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말하자면은 좀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어쨌든 간에 한번 이렇게 함께 겪어가는 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편한 그러한 입장에서 즉 철학 아카데미에 별로 안 어울리는 이런 이제 강의가 좀 이제 저로서는 열리는 건데 뭘 어려운 이제 이게 되고 좀 아주 본격적인 뭐 이런 이론이나 또는 이제 장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 미학의 영역들, 미학론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기회 되시면 본격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시대상이라든지 또는 화가라든지 아니면 화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는 미술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쌓아놓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아주 본격적으로 담론으로 들어갔을 때 말하자면 이게 접근되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해겔의 무슨 뭐 예술은 뭐 진리의 현현이다. 뭐 이런 소리들, 뭐 이런 거, 뭐 이런 그런 것들 이제 이해하기가 추상적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추상적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이미지로 말하자면 구체성이죠. 콘크리트
뭐든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콘크리트해지는 겁니다. 콘크리트해지는 거. 이게 앱스트랙트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지면 내 몸을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알미란 감각이에요. 예? 그 지적 내용에 대한 내가 무슨 기억이나 아니면 예? 그런 뭐예요? 그러니까 축적이 아니라 예? 그건 뭡니까? 이렇게 만져듯이 감각화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각성하는 거고 동시에.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이해는 한편으로는 육체적 경험이면서 동시에 하나는 말하자면 지적 경험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 이해하면 이해했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지적으로 알아들었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감각되는 거예요. 감각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해를 알아듣기는 했는데 감각은 없어. 이게 이제 애들이 지금 이제 그 수능 시험 보려고 하는 공부예요. 이제 그런 거는 아무런 그러한 문제의식도 가져다 주지 않고, 그리고 내 거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예요? 곧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곧 망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지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거는 금방 잊혀져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단어 같은 거 이렇게 막 외워도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예컨대 어떤 감각 현상으로 나에게 오게 되면 죽어도 안 잊어먹습니다. 죽어도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요, 감각이든 정서든 감정이든 이런 것들은요, 하나의 아카이브예요. 아카이브. 기록 보관소. 거기에 전부 들어가죠. 전부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평생 경험한 것은 하나도 잊혀지는 게 없습니다. 망각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머리가 말하자면 경제학에 의해서, 정치학에 의해서, 나름대로 실용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해서 버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고 모든 거 우리가 경험한 건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대한 도서관이고 거대한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뒤지기만 하면 다 나와요. 뒤지기만 하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시각적 대상, 어떤 물적인 형상, 이거로만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냐 안 예쁘냐, 뭐 잘생겼냐 안 생겼냐, 또는 멋있냐 안 멋있냐, 뭐 이거에 전부.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차츰차츰 이런 거 이제 해가면서 왜 이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렸을까라고 하는 거. 미술이야말로 가장 구체적인 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도 이미 뭐예요? 추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음악이야말로 가장 추상적,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근데 우리는 가장 시각적으로 그게 확인을 해주죠.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레싱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이제 고전주의, 사실은 이제 문학하는 사람인데 이제 철학, 문학 미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라오쿤, 그래서 라오쿤에 대한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학사에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책인데, 여러분들 라오쿤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뱀, 그 신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목마 얘기 아시잖아요. 트로이. 트로이에 이제 히랍군들이 가가지고 점령을 시키려고 했는데도 도저히 점령이 안 되고 그냥 수송만 하니까 이제 싸움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또 세월만 가고 이거 언제 저거 하냐 그러면서 내분도 일어나고 막 이러고 이제 있는 차에 이제 소위 유명한 오디세우스가 이제 이 육체적 영웅이 아니라 지적 영웅으로 이제 건너가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영웅이 전부 힘센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킬레우스 이런 싸움 진짜 조폭 대장이죠. 그렇죠? 완전히 통뼈에다가 그래서 완전히 싸우면 다 이기는 이런 거고, 그리고 아가멘논 이런 사람도 거대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영웅은 전부 이제 육체적 영웅이다. 힘의 영웅. 누가 힘이 세냐? 내가 보였는데, 이제 영웅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게 만드는 게 오디세우스죠. 오디세우스는 제일 허약해요. 네? 근데 대신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예?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 꾀를 부릴 줄 안다. 그래가지고 이 거대한 영웅들이 다 모여, 그때 히랍은 연합군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폴리스에 있는 영웅들이 전부 몰려가지고 이타카 가서 공격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아무 육체적 힘을 안 가지고 있는 오디세우스가 뭡니까? 소위 그 트로이의 목마,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하죠. 이제 꽤 전쟁을 이루게 돼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트로이에서도 목마가 딱 있으니까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죠. 예? 저걸 끌고 들어와야 될 거. 저게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히랍군들은 전부 섬 뒤로 숨어서 전부 어느 날 아침 너무 철수해버린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히랍 애들이 다 도망갔다. 예? 그러니까 저거 그냥 끌고 들어와서 섭섭하니까 놓고 갔나 봐. 뭐 이러고 이제 그러면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트로이의 왕인 누구죠? 팔라모우스인가? 그래서 그 사람의 왕의 딸인 카산드라가 있습니다. 카산드라. 그래서 제우스가 굉장히 내려다보니까 또 이쁘게 생겨가지고 걔가 맨날 밑에 내려오다 이쁜 여자 있으면 건드리잖아요. 가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감시하는 여자가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헤라. 그래서 그 부인. 그래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 의부증에 걸려 있는. 그래서 딱 보니까 또 카산드라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개인이 가가지고 이제 찝쩍거리죠. 예. 그러는데 무엇입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카산드라가. 그래서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약 올라가지고 형벌을 주는데 형벌이 뭡니까? 그래서 예언의 능력을 주죠. 모든 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뭐 그게 무슨 형벌입니까? 그게 축복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벌은 딴 거죠.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예? 나는 딱 보면 아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건데 뭡니까? 아무도 안 믿어. 예. 그거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거기에 인간이 겪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외로운 걸 여러분 못 참으시죠. 고독하잖아. 예. 그리고 얼마나 또 이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벌어지면 자기도 당하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얼마나 분노를 일으킬 거고, 막. 얼마나 그 모든 게 이제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누구냐라고 이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라오쿤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오쿤이 이제, 문을 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에서 딱 보니까, 하늘에서는 신들은 뭐예요? 그리스가 이제 이기는 계획을 짜놓은 건데, 이게 보니까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커다란 뱀 2마리를 이제 보낸다. 그래가지고는 공격하게 하죠. 그리고 아들 둘하고 라오쿤하고, 그래서 오면 감아가지고 말이죠. 질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여기도 아마 라오쿤 잠깐 있을 거예요.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뜨면, 시랍에 들어가서 110페이지 가시면 있죠? 네, 참 놀랍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막 150년 된 건데 세상에 이렇게 이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기원전이니까 뭡니까? 한 2500년이 된 건데, 그래서, 뭐가 발전한 건지를 몰라요. 사실 우리는 이거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이제 독일의 레싱이 그 유명한 이제 라오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라오쿤을 가운데 두고 이게 예술의 공간성과 시간성, 예. 그리고
포에지, 그러니까 시문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빌트,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이것의 차이를 분명히 이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인가에 보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보게 되면 이 라오쿤을 뭐 이렇게 서사시로 묘사한 게 있습니다. 서사시로 묘사한 게.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문학으로 이제 재현한 거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죠? 그래서 이제 그 조각으로 한 거죠. 조각은 공간적으로 재현을 한 거고, 그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재현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결론적인 것은 레슨에 의하면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을 완전히 동시화한 거다. 이 여기에 보게 되면 내러티브가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하나의 소설로 읽을 수 있죠. 여러분 보게 되면 이 라오쿤이 뭐 보면 얘기 생각 안 나세요 이거? 뭐 라오쿤이 얘기를 뭐죠? 라오쿤이 그날도 프라이머스 트로이의 왕인데 프라이머스한테 가가지고 저거 절대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 막 얘기했는데도 프라이머스가 뭡니까? 그냥 또 그 소리냐 가 잠이나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오쿤이 또 뭡니까? 쓸쓸한 마음으로 지금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쓸쓸한 마음으로 이제 달빛 아래 걸어가지고 자기 숙소로 들어와서 누웠는데도 잠은 안 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이제 두 아들을 바라보는데 쟤네들이 아버지의 근심을 할지도 모르죠. 이 트로이가 망가지면 쟤들은 어떻게 살지?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이렇게 되기 이전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뭡니까? 잠이 안 오니까 술이나 한 잔 먹자. 그래가지고 아마 포도주를 마셨겠지.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때 또 그건 창이 아니겠지요. 좀 문 밖에서 어쨌든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고 그게 그 쓸쓸함이며 뭐 이런 게 있었겠지. 이거 뭐 글로 묘사하려면 얼마나 주구장창 묘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다가 밤은 깊어가고 그러다가 무엇입니까? 안 오던 잠이 그래도 술 기운에 조금 이제 잠이 들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뭡니까? 옆에다가 불러들여서 같이 자자 하고 잤겠지.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야화에도 보면 그 까치가 살려주는 그 나그네 있잖아요. 그래서 까치 살려주려고 뱀 화살로 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집 잃고 또 집에 또 우연히 만나서 들어갔더니 갑자기 자는데 몸이 답답해가지고 눈 떠보니까 구렁이가 이러고 있더라. 뭐 이런 이제 그런 거 있죠. 그쵸? 근데 갑자기 어디서 뭐 땡땡하고 종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렁이가 벌써 아침이냐 그러면서 가버렸다. 그래서 그래서 그 웬일인가 아니 박지도 안 하는데 그 종이 울려가지고 뭐죠? 뭐 절에 있는 그 종이 울려가지고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딱 갔더니 까치들이 그거 뭡니까 다 밑에 죽어 있더라. 왜냐? 그래서 그 까치가 은혜를 잊지 않고 근데 뭐 이렇게 신기하게 들으세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그 까치가 은혜를 갚으려고 그랬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비슷한 얘기지 뭐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뭐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답답하다. 그래서 딱 깨놨더니 뭡니까? 거대한 구렁이 두 마리가 몸을 감고 질식을 시키는 거죠. 그걸 그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질식당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또 아이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괴로운 중에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생각도 들었을 테고 그렇지만 이 두 마리 그 뱀은 구렁이는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고통으로 말하자면 이제 부르짖는 이 모습을 그렸는데 이거 딱 보면 우리가 세 사람이 있고 구렁이들이 어떻게 휘감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휘감아가지고 이런 걸 딱 보지만 이건 뭡니까? 여기엔 내러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내러티브가 없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림은 뭐냐? 모든 시간성을 동시적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만드는 거다. 이미지란 언제나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사시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소설 쓴 것처럼 구구절절이 그냥 이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 영역은 시간을 무엇입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은 딱 보면 순간으로 보지만 우리가 뭐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따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책은 쓰여진 시간, 그 책이 써진 시간이 있죠, 작가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읽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독자의 시간과 그리고 저자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전부, 그래서 저자에 의해서 다 얘기되면서 수축된 것이 독자가 뭡니까? 읽으면서 다시 다 뭡니까? 푸는 거예요. 그게 독서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서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라오쿤도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 어떤 충격이나 감동이 오면 딱 보고 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보잖아요. 오래 보는 게 뭡니까? 소설 쓰는 거예요. 내러티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시간들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흐르게 만드는 거. 그래서요, 모든 공간은요, 그래서 모든 공간은 시간이 되려고 하고 모든 시간은 공간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미예요. 딴 게 아니고. 미예요. 그래서 그림은, 특히 조각은 뭡니까? 그 되고자 하는 게 뭐냐? 음악이 되려고 합니다. 음악이. 음악이. 그리고 문학은 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음악과 문학은 또 뭐가 되려고 하느냐? 그건 공간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 시간 따라서 쭉 읽지만 다 책 딱 덮고 나면 저절로 뭐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제인 에어를 읽었으면 제인 에어의 어떤 얼굴 또는 어떤 풍경,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보고 나시면 2시간짜리 영화, 우리 2시간 동안 시간을 따라가지만 그거나 그게 끝나고 나게 되면 시간들이 전부 축소돼 가지고 무엇입니까? 어떤 장면, 배우의 얼굴,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험은요, 살아있음의 경험은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에서. 어느 한쪽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시공간을 표현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 생산이 있고 그리고 미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 생산은 사실은 미적 경험을 창출하려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작가예요. 그래서 이런 논의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작품을 한다. 나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지 않, 그게 말이,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뭡니까? 무언가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무언가가 써지지도 않습니다. 써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보는 사람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잠재적 독자라고 얘기해요. 이미 독자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그리는 사이에 나는 같이 하는 거예요. 잠재적 독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한쪽에 빠져버리면 이것도 안 돼요.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공간, 이게 우리 경험의 한계죠. 칸트가 바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알미나 모든 이 경험은 전부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라오쿤 레싱 라오쿤 같은 이런 미학 이론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사실 하다가 혹시 이제 얘기가 되게 되면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가 제가 알고 있는 정도 내에서 이제 얘기도 같이 하고 그럴 거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제가 준비 중인 그런 미학 이제 수업이 이제 준비가 되면 그때 기회 되시면 오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도 있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수업은 이제 한 2학기 정도로 이제 기획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이 가지고 있는, 강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목적 의식은 끝까지 읽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읽는 거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고대 예술부터 알타미라부터 예, 말하자면 이제 이게 그 20세기에 이르는 이제 거기까지 쭉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이후에도 물론 예, 미술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지만 그건 또 따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쭉 횡단해보자, 예, 주유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가벼운 목적입니다. 근데 사실 가볍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 이제 도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미술에 대한 이제 미술사를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인데 뭐 여기도 도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나 그래서 수업을 아주 길게 생각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해나가려면 말하자면 우리가 그 그림들 말이죠. 이거 좀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보면서 함께 얘기도 하고 이제 라오콘 같은 거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또 없습니다. 이 끝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래서 필요하면 조금 이제 제가 USB에다 넣어든지 아니면 뭐 구글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거의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갖다 놓고 좀 보기도 하겠지만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가능한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도판들만 갖고는 사실 좀 우리의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우기가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그 미술사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히스토리를 한번 훑어내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좀 목적을 두고 쭉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